이재명 경기지사 뉴스 공장. 첫 번째 뉴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응급의료 전용 24시간 닥터 헬기가 본격 운영에 착수한 지 39일 만에 17명에 달하는 소중한 생명을 살리며 국민 생명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도는 지난달 4일 첫 운행에 돌입한 닥터 헬기가 지난 12일까지 39일간 야간 출동 6건과 충청남도 등 관할의 지역 출동 1건을 포함 총 19건의 출동을 통해 중증 외상 환자 17명의 생명을 살렸다고 17일 밝혔다. 주, 야간과 지역의 구분 없이 현장을 누빈댔다는 것으로 2에서 3일에 1명꼴로 인명을 구한 셈이다. 이는 지난 6월 체결된 응급의료 전용 헬기 이착륙장 구축 업무 협약에 따라 학교 운동장과 체육시설 등 기존에 활용하지 못했던 곳에 자유롭게 헬기를 착륙할 수 있게 된 효과를 통해 이뤄낸 성과여서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는 지난 4일 화성시 매송면 일대 도로에서 발생한 추돌 사고 현장 구조 사례를 들 수 있다. 지난 4일 오후 8시 24분경 화성시 매송면 일대 도로에서는 포크레인과 버스가 추돌해 중상 3명, 경상 17명 등 2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로 전복된 포크레인 탑승자의 부상이 심각해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12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닥터 헬기 덕분에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자동차로 50분에서 1시간가량 걸리는 시간을 40여 분 단축함으로써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살리게 된 셈이다. 특히 당시 헬기를 내렸던 남양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없는 주간에 한해 일부 착륙이 허용됐던 곳으로 야간에는 단 1번도 활용된 적 없는 곳이었다. 닥터 헬기의 착륙에 관한 모든 책임은 경기도가 질 테니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는 지체 없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가 실현된 성과로 평가된다. 도는 응급의료 전용 헬기 이착륙장 구축 협약의 효과가 기각률 감소와 현장 출동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전체 출동 요청 20회 가운데 19회 출동이 성사, 기각률은 5% 수준에 불과했다. 도는 기각 한 건이 출동 준비를 마치고도 사고 현장에서 환자가 급작스럽게 사망함에 따라 기각 처리된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의 기각률은 제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19차례의 출동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실제 구조 현장으로 날아간 현장 출동이 11회로 가장 많았으며 수술이 가능한 큰 병원으로 옮기기 위한 병원 간 전원이 7회, 회항 1회 등이었다. 전체 출동 19건의 절반 이상이 현장 출동이었던 셈이다. 앞으로도 도는 닥터 헬기가 자유롭게 현장을 누빌 수 있도록 기각률을 최소화하는 한편 신고 접수에서부터 출동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더 단축함으로써 출동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닥터 헬기가 도입된 이후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순항하며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내고 있다. 특히 착륙장 확보의 어려움이 줄어들면서 기각률이 낮아지고 현장 출동이 증가한 점 등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앞으로도 다리가 더 많은 국민들의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19차례의 출동 가운데 17번의 출동이 성공적으로 완료돼 출동 성공률은 89.5%에 달하고 있다. 성공으로 기록되지 못한 2건은 헬기 도착 전 현장에서 환자가 사망하면서 회항 한 건과 도내 한 병원에서 뇌출혈로 치료를 받던 환자 1명이 헬기 이송 중 사망한 한 건 등이다. 다음은 말라리아 선제적 대응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올해 정기 방역 활동 등 접경 지역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선제 능동적 대응 체계를 구축한 결과 도내 환자 발생이 전년 동기간보다 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방역소독 12만여 회, 보건교육 285회, 홍보물 배부 10만여 회 등 모기매개 질병 감염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올해 1에서 9월 도내 말라리아 발병 환자 수는 총 2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5건보다 20건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말라리아 위험지역 3개 시도 중 가장 먼저
질병관리본부, 전문교수, 지상작전사령부, 또 의료원 등 민관군 합동 말라리아 퇴치 사업단을 지난 4월부터 구성, 운영하고 있다. 이어 지난 5월 23일에는 경기도 주관으로 말라리아 위험지역 3개, 시도합동 방역의 날을 운영, 도내 15개, 보건소 및 민간자율방역단, 군부대와 함께 일제 방역활동을 펼쳤다. 이날 도는 유충구제를 위해 주택 상가의 정화조, 주변, 웅덩이 등을 집중 방역하고 호수공원, 지하철 역사, 장터, 보건소 내 등 관내 주민들에게 감염병 예방에 대한 모기 피방법, 안내, 홍보물 배부, 예방수칙 교육, 홍보 등 캠페인도 함께 추진했다. 아울러 도는 올해 매개 모기 모니터링을 위해 의문 등 456개소, 디지털 모기 측정기 34개소를 각각 설치하고 총 11만 5천 건의 매개 모기 채집 활동을 벌였다. 또한 말라리아 치료 가능 의료기관 82개소를 확보하고 연막 소독 등 7만여 건, 유충구제 3만여 건, 취약지역 주의회 방역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이 밖에도 오는 11월 민관군 합동 말라리아 퇴치 사업단 2차 회의를 개최, 총 14인의 전문가와 함께 각 시군 사업 추진 사항 등을 보고하고 평가, 자문하는 자리를 마련할 방침이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말라리아 위험지역 여행 시 모기에 물리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야간 외출 자제, 긴 옷 착용, 모기 기피제 사용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달라며 해외 위험지역 여행 전 의사와 상담 후 지역에 따라 적절한 예방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급활동 동향보고 외부 유출건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 지난 2019년 10월 14일 15시 20분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119 구급대의 활동 동향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된 사항에 대하여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어느 직보다도 청렴하고 공직자로서의 모범을 보여야 할 소방공무원이 내부 문건을 외부로 유출하였다는 사실은 매우 부끄럽고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구급대 활동 동향보고서 유출을 엄중한 사건이라고 판단하여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향보고를 내부 공유하는 과정에서 내부 직원에 의해 외부 SNS로 유출되었으며 유명 포털 사이트, 블로그 등에 게시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어제 각 포털 사이트와 블로그 운영진에게 해당 문건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은 불법임을 설명하여 삭제하도록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아울러 문건을 유출한 자에 대한 조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문책할 것입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하여 내부적인 보고 시스템을 점검하고 전 직원에 대한 보안 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경기도 소방공무원 모두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17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다음은 부품 국산화 지원 사업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는 2019 부품 국산화 지원 사업에 참여할 도내 중소기업을 다음 달 14일까지 4주간 추가 모집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추가 모집은 도가 일본 정부의 보복성 수출 규제 조치에 적극 대응하고자 지난달 2019년 제3회 추가 경정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사업 내 부품 국산화 사업 예산 15억 원을 증액 편성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총 14개 기업을 선발, 부품 국산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 개 기업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선발한 36개사에게 지원했던 최대 4,500만 원보다 2배 이상 상향된 금액이다. 신청 대상은 도내의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있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자동차, 4차 산업 관련 분야 중소기업이다. 특히 도는 일본 기술의 독과점 탈피, 수익선 다변화, 글로벌 기업과의 연계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글로벌 기업을 구매 확인서 및 추천서 제출을 통해 글로벌 기업과의 연계성을 증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평가 우대할 계획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 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참고해 관련 서류를 작성한 뒤 경기 테크노파크에 방문 또는 우편 및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민선 7기의 정책 기조에 따라 추가 모집을 진행하게 됐다라며 역량 있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품 국산화 사업은 수입 반도체 장비나 자동차 부품 또는 4차 산업 관련 제품의 부품 국산화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국산화 제품을 해외 기업에 공급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6년 처음 시작됐다. 도는 지난 2016년 총 10개사를 시작으로 2017년 20개사, 지난해 28개사, 올해 상반기 36개사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등 매년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다음은 바지락 칩해방류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경기만 일대 바지락 자원의 복원을 위해 인공 종료 생산한 바지락 칩해 80만 마리를 10월 16일과 17일 안산, 화성 갯벌 연안 세 곳에 방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방류하는 바지락 종자는 지난 5월 경기만에 서식하는 우량 어미를 채취, 인위적으로 산란을 유도해 실내 사육 수조에서 유생, 칩해 과정 등 약 5개월 동안 사육 관리하고 질병 검사를 실시한 우량 칩해다. 방류 후 2년이 지나면 상품으로 상장한다. 경기도의 바지락 생산량은 2000년도에는 6,000톤으로 생산량이 많았으나 올해 생산량은 1,000톤 내외로 생산량이 크게 감소했다. 이에 도는 지난해부터 경기 지역의 폐류 생산량 증대를 위해 경기 갯벌 유용 파류 인공종자 생산 기술 개발 사업을 착수했으며 그 결과 올해 해면연구소 개관 이래 첫 방류 생물로 바지락 칩해 80만 마리를 방류했다.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강병원 소장은 앞으로 바지락 외에도 동주, 꼬막 등 다양한 폐류를 연구 및 생산 방류하여 경기 갯벌 폐류의 생산량을 늘려 어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갑각류, 해조류, 쭈꾸미 등에 대한 추가 연구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바지락은 서해안한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며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먹는 대표적인 폐류로 특히 아미노산의 일종인 타우린을 다량 함유해 숙취해소와 간 해독 기능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소통, 공감, 문화의 장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 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화복지 지원을 위한 제6회 경기 비정규직 희망찾기 한마당에 오는 20일 오후 3시 30분부터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한누리아트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한마당은 비정규직 노동자, 취약노동자, 감정노동자들이 주축이 된 문화예술 동아리들의 공연을 통해 문화향유 지원과 연대의식을 키우는 데 목적을 두었으며 경기 비정규직 지원단체협의회가 주최하고 경기도가 후원한다. 행사에는 오카리나 연주 동아리, 우크렐레 연주 동아리, 풍물 동아리, 연극 동아리, 요가 동아리 등 총 각종 문화예술 동아리가 참여해 국악, 가요, 합주, 드라마 OST 등 다양한 주제의 공연을 선보인다. 뿐만 아니라 생활언어 동아리, 가족공예 동아리, 글쓰기 동아리, 사진 동아리, 손글씨 동아리 등이 그동안 틈틈이 만들어온 작품들을 전시하는 코너도 함께 마련된다. 이 밖에도 4인조 인디밴드 워킹 애프터 유이 라이브 공연을 준비해 참석자들에게 응원의 음악을 들려줄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한마당은 비정규직 문제의 사회 공감대 확산과 노사민정 상승의 문화 구축을 위해 열린다라며 비정규직 이슈에 관심 있는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